자, 오늘은 저기 화학 36쪽 화학 반응식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식은 이제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는데 화학 반응식 꾸미는 방법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고, 화학 반응식을 잘 꾸몄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화학 반응식 만들 때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야. 왼쪽에 뭘 써줘요? 반응하는 물질을 써주고, 오른쪽에 뭐? 생성되는 물질을 써주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이제 분자식 또는 화학식으로 이제 적어주고요. 세 번째, 요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앞에 너네 개수를 맞춘다는 거는 반응하기 전하고 반응한 후에 가장 조그만한 원자의 종류와 숫자는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하고 숫자가 맞도록 개수를 맞춰주고, 이제 중학교하고 조금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이 물질의 상온에서의 상태도 표시를 해줘요. 상온이라 그러면은 너네 보통 일반적인 평상시 온도, 그래서 평상시 온도가 몇 도 정도 되죠? 한 20에서 25도 정도 되지? 그래서 상온이라 그러면은 그냥 한 20도씩 평상시 온도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 온도일 때 얘가 고체 상태일 때는 S라는 문자, 솔리드,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일 때는 리퀴드, 그 다음 기체 상태일 때는 가스,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을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수용액 상태일 때는 어큐러스, 그래서 AQ. 발음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다 까먹고 발음도 이상해지고. 자, 간단한 거 한번 해보자. 수소 산소 반응해서 물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생성이 돼요. 반응물, 생성물 써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 분자식, 화학식 적어보자. 수소 분자, 산소 분자, 그 다음에 물 분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죠. 원자 종류하고 숫자가 맞도록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수소 원자 반응 전에 2개, 반응 후에도 2개, 산소 원자가 2개인데 1개가 됐네. 그럼 2개로 맞춰줘야 되죠. 분배 법칙에서 이거 2개. 근데 수소 원자가 4개 됐으니까 얘도 4개 되기 위해서 앞에다가 2. 그리고 마지막에 얘네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 보통은 상온에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이렇게 뭐 바뀔 수는 있죠. 수소는 상온에서 기체로 보통 존재하죠. 산소도 기체. 그 다음에 물은 액체. 이렇게 해가지고 가력환 치고 얘네들의 상태까지 표시해 주면은 이제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반응이 간단한 것들은 요 개수 맞출 때 이렇게 눈으로 맞추면 되는데, 좀 어떤 반응 같은 경우에 좀 복잡한 반응들이 있어요. 그 복잡한 반응들은 눈으로 이렇게 개수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이냐면은 어떤 걸로 해볼까? 우리 뭐 광합성에서 포도당 생성하는 거 화학 반응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식물들이 광합성할 때 기체 중에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빛에너지,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데 포도당 화학식 알고 있나? C6H12O6. 이게 이제 포도당. 그리고 산소도 만들죠. 이게 이제 광합성 반응, 화학 반응식이 되겠죠. 이제 앞에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뭐 눈으로 맞출 수도 있는데 좀 복잡한 화학 반응식은 미정. 미정이 뭐야? 뭐 여학생 이름이 아니고 미정,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쓰라 그런 얘기죠. 선생님은 농담 잘 안 해요. 농담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자, 미정. 그래서 앞에다가 정해지지 않은 이런 개수들을 저기 써보는 거야. 선생님이 소문자 A, B, C, D로 요 개수를 정했어요. 그때 개수 맞추는 원리가 뭐였지? 반응하기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하고 숫자가 맞아야 되지. 그럼 여기서 어떤 원자가 있어? 탄소 원자가 있죠. 탄소 원자 반응 전에 몇 개니? 개수를 A로 잡았으니까 분배 법칙에서 A개. 그리고 반응 후에 몇 개? 60개. 요 탄소 개수가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산소도 있네. 산소 반응 전에 몇 개? 2A개. 그리고 여기 또 있다. B개. 그리고 반응 후에는 여기 6C개. 여기 또 있죠? 2D개. 산소 원자도 개수가 맞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원자 있지? 수소 있네. 수소 반응 전에 2B개. 그리고 반응 후에 12C개. 얘도 개수가 맞아야 돼. 다른 원자는 없잖아, 그치? 그럼 다 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 문자나 간단한 숫자를 대입을 해줘요. 간단한 숫자 넣으라 그랬더니 뭐 3을 넣고 자기 좋아하는 뭐 7을 넣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숫자 뭐 1. 1을 보통 넣어주는 게 가장 편하죠. 그래서 A에다가 1을 대입해보자. 그럼 A가 1이야. 그럼 C가 얼마니? 6분의 1이 되죠. 그럼 A가 1, C가 6분의 1이었어. 근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겠다. 그럼 여기서 C가 6분의 1이었으니까 B는 얼마니? B가 6인가? 아니, 맞나? 아니지. 6이 아니지. 얼마야? 1인가? 1 하면 되나? 그럼 B가 1이면 D가 얼마니? 1 나오면 되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개수를 이제 적어보자. A가 1이었고 B가 얼마였어? 1. C 6분의 1. D 1. 이렇게 개수를 정할 수가 있는데 너네 화학 반응식에서 요 개수가 분수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다 6을 곱하면 정수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얘 6 곱하면 6. 6 곱하면 6. 6 곱하면 1. 6 곱하면 6. 이렇게 해가지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정하면 돼요. 이런 방법을 이제 미정계수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가로칸 치고 이제 상태. 뭐 가스, 뭐 리퀴드, 뭐 이렇게 상태까지 표시해주면 이제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37쪽에 나와 있다.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자,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지금 뭐 공부하는 거니까 간단한 걸로 해보자. 저기 아까 물하고 포도당 생성되는 걸 한번 했으니까 뭐 암모니아 생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 책에도 암모니아 생성 반응 나오네. 암모니아 만들려면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데 개수 맞추면 질소 원자 2개, 2개 되려면 2 붙이고 수소 원자 6개 됐으니까 3 붙이고 그리고 가로칸에 상태까지 표시해주면 밑에다가 쓸게요. 암모니아도 상온에서 기체지.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겠다. 자, 요때 당연히 반응물의 종류, 생성물의 종류 알 수 있고요. 반응하는 분자식, 생성되는 분자식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 종류하고 개수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상태까지 표시했으니까 상태도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조금 알아둬야 되는 게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있거든. 요 개수. 요 개수비가 중학교 때 배웠듯이 분자수를 뜻하죠. 그러니까 뭐야? 질소 분자 한 분자하고 수소 분자 세 분자가 반응을 하면 암모니아 분자 두 분자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분자수비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몰 있죠. 요 앞에 있는 개수가 몰비도 돼요. 몰비. 질소 분자 1몰계랑 몰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입자수를 몰이라 그래. 입자 묶어놓은 거. 그러면 질소 분자 한 분자랑 즉 1몰과 수소 3몰이 반응하면 암모니아 2몰이 생성된다. 이렇게 몰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의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개수가 부피비도 돼요. 그래서 질소 기체가 한 부피하고 수소 기체가 세 부피가 반응하면 암모니아 기체가 두 부피가 생성이 돼요. 요거는 어느 때만? 기체일 때만. 부피비가 성립을 한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이쪽에 보이나? 질량비는 되지 않아요. 여기 질량비는 되지 않아.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질량이 1대 3대 2 이거 아니거든. 질량비는 그럼 어떻게 할까? 너네 저번에 원자량 배웠잖아. 여기다 뺐었을까요? 네. 질소의 원자량이 얼마라 그랬어? 뭐 안 외워도 돼요. 문제 주어지니까. 근데 하도 많이 해서 이제 거의 외울 정도가 됐을 텐데 질소 원자량이 14니까 14짜리가 2개 붙었어요. 근데 28이죠. 그런 28 분자가 하나가 있어. 그럼 질량이 28의 비율을 갖겠지. 그 다음에 수소는 원자량이 얼마? 1이죠. 1짜리가 2개 붙었어요. 그런 분자가 3개 있어. 그럼 얼마? 6이죠. 그러면은 암모니아는 해보나 마나 너네 반응해서 질량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보존돼야지. 그래서 뭐 28g, 6g 반응하면은 얘는 34g. 질량은 무조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구해볼까? 질소 원자량이 14, 수소 원자량이 1짜리가 3개, 그럼 암모니아 분자량은 17이죠. 17짜리가 2개니까 34. 그치? 요게 질량비예요.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돼? 2밖에 안 되나? 2로 약분하면 14대 3대 얼마? 17.
요게 이제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서 질량비가 돼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화학 반응식에서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질량비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개수비가 몰비 또는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비 이런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양적 관계라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라 그래서 뭐 이렇게 양을 따지는 그런 계산들을 몇 문제 풀어줄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지금 요점 배우는 거니까 기본적인 것만 좀 해주고요. 문제는 풀어온 다음에 모르는 것들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개수가 1대 3대 2니까 얘네들이 반응할 때 요런 몰비, 요런 부피비로 반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 장 넘어가서 38쪽에 있는 예로 선생님 몇 가지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요거 지우고 내용은 그닥 어렵지 않아요. 할만한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요 기본적인 내용이 잘 숙지가 돼 있어야지 뒤에 응용하는 문제들도 요 기본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수 없이 풀 수 있을 테니까 기본 내용을 잘 배워두도록 하고 응용하는 또 문제 푸는 연습들 많이 해야지. 자, 38페이지에 몇 가지 예가 나왔는데 그 책 보시고요. 완자책이다. 완자화학 새로 나온 개정교과. 근데 전에 여기 부분은 개정되기 전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기 38쪽 맨 위에 첫 번째 나트륨하고 물하고 반응을 시켰네. 화학 반응식 그냥 바로 쓸게요. 꾸미는 방법은 얘기해 줬으니까.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발생했네. 상태는 밑에다 쓸게요. 나트륨 너네 금속이니까 고체죠. 물, 액체. 나트륨이 녹으면 이온 되니까 이거 수용액, 얘 기체. 이렇게 되죠. 자, 그때 문제 한번 볼게요. 나트륨 46g이 이 나트륨이 46g 있었대. 46g이 충분한 양의 물하고 이 물은 충분하대요. 물하고 반응할 때 생성되는 수소의 질량을 구해보자. 이 수소의 질량 몇 g인지. 화학에서 질량의 기본 단위는 g이에요. 그램. 자, 그럼 보자. 나트륨이 46g 있어. 얘를 물에 갖다 녹이는 거야. 녹였을 때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 통합과학 때 한번 배웠죠. 나트륨이 너네 주기율표에서 1쪽 알칼리 금속이지.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커가지고 이렇게 물이나 공기하고 반응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에 닿으면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어요. 화살표를 위로 하면은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수용액은 연기성이 된다 그랬어요. 연기성. 그리고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염기성 물질이죠. 더 자세한 것까지는 생략할게요. 그건 통합과학에서 배운 거니까.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잘 만들었을 때 요 앞에 있는 개수, 요 개수가 무슨 비가 된다? 몰비가 된다 그랬죠. 몰비. 반응하는 몰비. 그럼 개수가 어떻게 돼? 2대 1이다. 개수가. 그치? 이게 반응하는 몰비예요. 그러면 지금 나트륨이 46g이 있대. 그럼 이 46g이 몇 몰인지를 구해봐야 돼. 그래갖고 너네 저번 시간에 몰 선생님하고 배울 때 몰수 구하는 거 기억나나? 너네 어떤 물질의 질량을 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화학식량분의 질량. 뭐 분자량, 뭐 이온식량, 이런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입자수를 알 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입자수. 그리고 기체의 경우에 0도씨 1기압일 때. 기체들은 너네 온도하고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도, 압력을 항상 이렇게 주어져야 돼. 0도씨 1기압일 때 기체들은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22.4였어. 그럼 22.4분의 그 기체의 부피하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그 기체 분자들의 몰수를 알 수가 있다. 기억나지?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요 46g이 몇 몰인지를 구해봐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질량을 알고 있죠. 질량. 그럼 화학식량분의 질량 하면은 몰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지? 그래서 문제에 나트륨 요 화학식량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 주어질 거야. 그래서 책에 보면은 수소의 원자량은 1, 나트륨의 원자량은 23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치? 그럼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이에요. 그러면 원자량, 얘는 원자잖아 지금. 화학식량 원자량분의 질량 하면은 몰수가 나오죠. 몇 몰? 2몰. 몰비하고 똑같네. 그럼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그러면 요 나트륨 46g은 몰수로 바꾸면 2몰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수소 기체 질량을 구하는 거야. 그럼 몰비가 어떻게 돼? 2대 1이 되죠. 그럼 나트륨 2몰이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몇 몰이 생성이 돼? 1몰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질량을 구하래. 그러면 질량은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 몰수가 나오는 거지.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얘를 구하는 거고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쫓아오고 있죠? 그러면 얘 화학식량 수소. 아까 수소의 원자량이 문제에 주어져 있지. 1이라고 1. 근데 H2니까 1자리가 2개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얘 분자량 얼마? 2. 그럼 얘는 구할 수 있죠. 얼마야? 2죠. 그래서 나트륨 46g을 물에 녹이게 되면은 수소 기체가 2g이 생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됐나? 그럼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선생님 문제 내볼게. 여기서 물이 있어. 물이 충분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요 물이 요 46g을 반응시키려면 몇 g이 필요한지를 한번 구해볼까? 몇 g이 필요한지. 지금은 뭐 문제에서는 물이 충분하다 그랬으니까 뭐 모자랄 일은 없죠. 근데 뭐 정확하게 몇 g이 필요한지.
뭐 실험을 하다 보면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론상. 자, 그럼 보자. 얘네들이 반응할 때 몰비가 2대 2야. 근데 46g이 2몰이야. 그럼 얘 2몰이 반응하려면 물이 몇 몰이 필요해? 2몰이 필요하죠. 근데 요거는 요 고체를 물에 녹이는 거니까 반응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자, 그러면 얘 화학식량 물 분자지? 문제 없어도 우리가 알고 있지. 수소 원자량이 1, 산소 원자량이 16이니까 얘 분자량은 18이죠. 그러면 18분의 질량 하면은 이때 필요한 물의 질량이 나오겠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 36인가? 그래서 나트륨 46g이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물은 최소한 36g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수산화나트륨은 몇 g이 생길지 한번 계산해보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긴 하지만. 자, 사실 갑자기 이렇게 요거 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물에 녹여서 하는 거라서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어차피 지금 하는 방법을 알면 되니까. 그럼 지금 화학 반응식에서 얘 몰비가 2대 2대 2니까 2대 2대 2면은 얘 2몰이 생성이 되겠죠. 그때 뭐 구하는 거야? 얘 질량. 그럼 질량을 구할 때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에서 몰수 구하는 거니까 얘 화학식량이 필요하겠죠. 그럼 아까 나트륨이 원자량이 23이라고 주어져 있고 산소가 16, 원자량, 수소가 얼마? 1. 그럼 다 더하면 얼마니? 계산이 그냥 선생님은 느려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자꾸 느려져요. 40인가? 그치? 가끔 가다가 계산 틀리는 경우 있어. 자, 이해하세요. 그럼 요거 질량이 몇 g이 생성이 돼요? 80. 그래서 수산화트륨 수용액은 80g.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너네 반응하기 전하고 반응한 후에 질량은 어떻게 돼야 돼? 보존이 돼야 되죠. 너네 질량 보존 법칙은 이건 어떠한 경우라도 성립하는 법칙이에요. 질량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 뭐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고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자, 그러면 반응 전에 질량이 몇 g? 46g, 36g 더하면 얼마? 82g이네. 그럼 반응 후에 80g, 2g 더하면 얼마? 82g. 그치? 이렇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거 보자. 자, 두 번째 거 보니까요. 거기 뷰테인 가스가 나와 있네. 이거 화학 반응식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뷰테인이 너네 화학식 잘 모를 텐데 이렇게 되거든. 뷰테인이 탄소가 4개짜리예요. 탄소 4개짜리를 뷰타라는 말을 붙이는데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야. 이거 뷰테인이라 그래. 뷰테인을 연소시킨 거다. 연소할 때는 너네 공기 중에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하죠. 그럼 뷰테인이 연소됐다라는 말만 있으면 화학 반응식을 꾸밀 수가 있어요. 뷰테인이 산소랑 반응해서 연소했어. 그러면 탄소랑 산소랑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수소랑 산소랑 반응하면 뭐 돼? 물 나오겠지. 됐나? 개수 맞추자. 탄소 4개니까 여기 4개 되려면 4 붙이고, 수소 10개니까 10개 되려면 5 붙이고, 됐지?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기 원자가 2개 있는데 여기가 8개, 여기가 5개니까 13개네. 오, 13개 맞추려면 분수가 나와야 되겠다. 그치?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 분수가 개수로 나오면 안 되죠. 조금 복잡하죠? 이거 분수로 해서 해도 돼.
분수로 해서도 되고, 우리 약간 복잡해 보이니까 아까 배운 미정계수법 한번 써볼까?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미정계수법. 앞에다가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쓰고, 반응 전과 후에 원자 종류하고 개수가 맞아야 되는 거지. 탄소 원자. 반응 전에 몇 개? 4A개. 한번 배웠으니까 조금 빨리 할게요. 반응 후에 몇 개? C개.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반응 전에 10A개. 반응 후에는 2D개. 산소 원자. 반응 전에 2B개. 반응 후에 2C개하고 여기 또 있네. D개. 이게 같아야 되지. 그리고서 어떻게 한다? 아무 문자나 간단한 숫자. 뭐 A를 1로 대입하자. 그럼 A가 1이면 C가 얼마야? 4가 되겠다. A가 1이면 D가 얼마? 5가 되면 되죠. 지금 학생들 없이 선생님이 영상 찍는 거라서 계산이 틀리면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네. 맞겠지? 간단한 거니까. 그 다음에 C가 아까 얼마였어? 4였고 D가 얼마였어? 5였죠. 그럼 이거 얼마니? 8이고 5면은 13인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3인가? 됐나? 맞지? 자, 그러면 개수가 A가 얼마? 1. B가 얼마? 어디 갔어? 2분의 13. C가 얼마? 4. D가 5. 근데 개수가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다 2를 곱해주면 얘가 얼마? 2, 13, 8, 10 이렇게 개수가 들어가면 되겠다. 맞나? 책에 확인해 보자. 그치? 맞지? 계산 바르게 했죠. 자, 그래서 약간 복잡한 화학 방정식을 이렇게 미정계수법으로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 금방 해요. 금방 해요. 뭐 눈으로 맞춰도 되고. 자, 그때 우리 문제를 보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0도씨 1기압에서 뷰테인 기체 30리터가 요거 뷰테인 기체 요 밑에다가 쓸게요. 뷰테인 기체 30리터가 충분한 양의 산소하고 반응했대. 산소가 충분하다. 얘는 모자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얘하고 반응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래. 부피 리터. 부피 기본 단위는 리터 써요. 리터. 얘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아까 배웠듯이 화학 반응식 잘 꾸몄을 때 앞에 있는 개수가 무슨 비가 된다고? 몰비. 그러면 2대 얼마? 13대 8대 10의 몰비로 반응한다라는 얘기죠. 됐나? 그런데 요거 30리터가 반응해서 얘가 몇 리터가 생기는지가 지금 문제인데 요 30리터가 몇 몰인지를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 잠깐만. 얘는 부피잖아, 그치? 기체들. 그럼 너네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개수가 몰비도 되고 기체일 때는 또 뭐도 된다 그랬어? 부피비도 된다 그랬지, 부피비. 그치? 그럼 요걸로 하는 게 더 간단하겠다. 그치? 그럼 부피비가 2대 얘가 얼마야? 8이죠. 1대 4야. 그러면 2대 8은
30대 X 하면은 얘 부피가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지금 부피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부피만. 기체들의 경우에 선생님 여기 상태를 안 썼구나. 얘가 기체, 얘가 기체, 액체. 기체야 30리터.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개수비가 뭐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 부피비가 되기도 한다 그랬죠. 반응하는 부피비. 그러면 부피가 2대 8로 지금 반응하는 거니까 얘가 얼마? 2에 해당하는 게 30리터죠. 그럼 8에 해당하는 거는 얼마냐? 뭐 비례식 안 세워도 우리가 바로 풀 수도 있죠. 1대 4니까 4배죠, 얘. 그럼 얼마? 12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기체들은 부피를 만약에 구하라고 할 때는 요 개수비를 그냥 바로 이용해서 부피를 구해주면 빨리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지우고 맨 밑에 있는 거, 두 개 더 있구나. 두 개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38쪽에 38쪽에 밑에 얘가 두 가지가 더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 밑에 보니까 세 번째는 에탄올을 연소시켰네. 자, 화학 반응식이 뭐 친절하게 주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 꾸며보자. 에탄올 분자식 알고 있나? 에탄올. 이거 자주 나와요, 에탄올. 연소니까 공기 중에 뭐랑 반응해? 산소. 그럼 어떤 물질이 나올까? 탄소하고 산소 반응하니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하고 산소 반응하니까 물.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산소니까 뭐 산소. 이렇게 나오겠죠. 개수 뭐 눈으로 맞추던지 아니면 아까 미정계수법 쓰던지. 그래서 개수 맞추면 그리고 3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면 맞네. 그리고 상태까지 표시하면 얘 액체, 얘 기체, 얘 기체, 얘 액체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문제에서 지금 에탄올 11.5g이 얘가 11.5g이래. 11.5g이 충분한 양의 산소하고 반응을 했대. 충분한 양의 산소와 반응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래. 요거의 부피를 구하라. 됐나? 자, 그럼 화학 반응식 잘 만들었으니까 앞에 있는 개수가 무슨 비가 된다? 몰비. 개수 얼마? 1. 얘 얼마? 3. 얘 2. 얘 3. 물론 얘하고 얘는 지금 뭐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는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다 써본 거야, 처음이니까. 자,
자, 그럼 이 11.5g이 몇 몰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뭐 다행히 1몰이면은 요거 바로 쓰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질량을 알 때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죠. 질량은 일단 11.5g. 그 다음에 화학식량. 문제에 주어져 있을 거예요. 뭐 원자량이나 뭐 분자량이 주어져 있을 텐데, 그 원자량 주어져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죠. 탄소 원자량이 12, 수소가 1, 산소가 16. 뭐 이렇게 되니까 얘 다 더하면 얼마냐? 12짜리 2개, 1짜리 5개, 16짜리 하나, 1짜리 하나. 그치? 다 더하면 46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그럼 46분의 11.5니까 이거 몇 몰이 되니? 0.25가 나오네. 계산은 해봐요. 할 줄 알죠? 선생님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책 컨닝한 건데 계산을 할 줄 알죠? 자, 그럼 얘가 0.25몰이 11.5g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전부 다 연소를 하려면, 즉 0.25몰이 전부 다 연소를 하면 이산화탄소가 몇 몰이 나오냐가 지금 문제거든. 그러면 몇 몰이 아니고 부피를 구하는 거죠. 아이, 선생님 너무 빨리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천천히 할게요. 다시 얘 0.25몰이 반응하면 얘가 몇 몰이 생성이 될까? 1대 2잖아. 그치? 1대 2니까 몇 몰? 0.5몰이 생성이 되겠죠. 그럼 요 0.5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 부피가 나오겠죠. 됐나? 근데 문제에서 지금 0도씨 1기압이라고 그랬어. 0도씨 1기압. 이 표준 상태라 그러죠. 표준 상태에서는 모든 기체가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라 그랬어? 22.4. 그래서 몰수는 22.4분의 부피하면 되죠. 온도나 압력이 표준 상태가 아닐 때는 22.4를 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는 문제 주어질 거야. 자, 그럼 여기 미지수 하나니까 부피가 나오겠지. 계산해보면 얼마냐? 11.2인가? 여기 2분의 1이니까, 그치? 11.2. 그래서 11.2리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 에탄올 11.5g을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11.5g이 0.25몰에 해당하니까 1대 2 이산화탄소는 0.5몰이 생성이 될 거고, 그때 부피 구하는 거니까 22.4분의 부피 해서 생성되는 기체 부피를 구해주면 되겠죠. 됐죠? 마지막 거. 마지막 거는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 만드는 거네. 요거는 뭐 아까도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거 했으니까. 암모니아 만드는 거. 이렇게 되죠? 상태까지 쓰면은 뭐 이렇게 되고. 자, 그때 문제가 0도씨 1기압에서 68g의 암모니아를 얻으려고 한대. 이 암모니아를 68g을 얻으려고 한대. 그때 필요한 수소의 최소 부피. 이 수소의 부피가 얼마 필요하냐, 이게 문제네. 얘가 얼마 필요하냐. 조건은 0도씨 1기압이었어. 0도씨 1기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다? 22.4다. 요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에서 요 앞에 있는 개수가 몰비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체일 때는 부피비도 된다 그랬고. 그럼 몰비가 1대 3대 2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가 암모니아 68g이 있어. 그럼 이 68g이 몇 몰인지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얘 화학식량. 질소 원자량 14고 수소 원자량 1이니까 다 더하면 17이죠. 그러면 분자량 17분의 68g 하면은 이거 얼마니? 얼마냐? 4인가요? 4몰이 나오네. 그래서 68g은 4몰이야. 그럼 요 4몰을 생성을 하려면 이 수소기체가 몇 리터가 필요하냐 그거거든. 그럼 몰비가 어떻게 돼? 2대 3이죠. 2대 3. 2대 3. 그럼 얼마? 6몰이 필요한 거지. 됐나? 수소기체 6몰. 근데 뭘 구하래? 부피를 구하래. 그럼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2.4. 22.4분의 부피하면 부피값이 나오겠죠.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134.4가 나온대요. 134.4. 요만큼의 부피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 됐나? 자, 요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인데, 당연히 뭐 학교 시험이나 수능 문제나 이렇게 간단한 게 나올 거는 가능성은 희박하지. 얘네들을 응용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39쪽에 실험이 2가지가 나오는데, 그 실험 2가지는 뒤에 이제 관계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선생님이 뒤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하느라고 중간에 약간 버벅된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일단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데 풀어오고 거기에서 모르는 것들은 이렇게 풀이해 주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